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코드를 분리하는 그런 작업과 관련해서 또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인터페이스 첫 시간이고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 조금만 좀 얘기하고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잘못 개념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추상 클래스와 연관해 가지고 추상 클래스보다 더욱더 추상화된 추상화의 끝판왕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집중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코드가 집중화되거나 어쨌든 데이터가 집중화되거나. 인터페이스는 이제 집중화되는 내용이 아니죠. 인터페이스는 집중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인터페이스를 고민하게 되는 그 시점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분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코드 분리. 그러니까 코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인터페이스인데, 그 집중화라는 것과 연관해서 비교를 하는 것은 뭔가 근시안적인 그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실제 코드 작성하다 보면은 분리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의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보게 될 거고요. 일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용어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페이스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의 의미부터 먼저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것,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을 저희가 만약에 접근하고자 한다.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상황이 그랬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그 접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있거나 방법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그걸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SF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 다른 우주를 접근하기 위해서 웜홀을 이용했었어요. 바로 그 웜홀이 그 우주를 접근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녀석이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대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B라는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그 B라는 친구가 또 다른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쨌든 저희는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떨어져 있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분리되어 있는 그 상대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접점에 해당되는 녀석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또는 자바에서도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개념적으로 분리된 녀석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가 필요한데, 그런 도구를 자바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필요한지 그걸 보는 게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배우는 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자바에서 필요한가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일단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떻게 필요하냐면, 여기 핸드폰을 보시면은 배터리한 녀석을 불량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일체형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단 핸드폰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그런 자바의 객체 지향에서도 어떤 특정 부품을 이제 우리가 조립을 할 때 그 조립하는 방식을 일체형으로 만들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컴포지션, 해지어 관계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소시에이션 관계로서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는 관계로 분리형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분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냥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걔를 연결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인터페이스고, 그런 개념을 자바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죠. 일단 배터리라는 녀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배터리를 왜 분리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왜 분리합니까? 라고 하면은 배터리를 이쪽 부분을 다른 업체가 만들 수 있도록 협업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분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는 때로는 교체형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쪽 배터리한 녀석을 이렇게 하나의 형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서 어떤 부품을 만들어서 그 부품을 갖다 끼움으로 해서 다른 형태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형태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제가 우리가 다른 말로 다형성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부품을 교체해서 바꿔 끼게 하는 다양한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으로서 이제 분리할 수도 있겠고요. 하다 보면 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이 배터리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표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에서 마찬가지로 일부 부품이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거기에 맞춰서 내 걸 만들 것인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남이 만든 걸 갖다 끼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서 일부분을 일체형으로 만들지 못하고 불량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분리되어 있는 부품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접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배터리 녀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저희가 분리라는 걸 하겠다.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분리되어 있는 녀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접점인데요. 사용 방식, 사용 방법인데 일단 배터리 같은 거는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일단 저희가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끼겠죠. 근데 이렇게 분리했다 낄 때 아무런 약속도 없이 뭐 아무런 규약도 없이 그냥 분리했다 그냥 꽂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에 맞춰서 이 부품과 이 본체가 그것을 서로 교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나 규약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리적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규약이고 약속이고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약속에 해당되는 녀석을 자바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제 그게 포커스입니다. 일단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핸드폰에서 이 부품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것만큼은 서비스 목록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약속을 이런 식으로 구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속에 해당되는 거죠. 앞으로 배터리가 올 건데 그 배터리의 클래스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녀석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값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볼티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약속이 앞으로 만들어질 배터리 또는 여기에 꽂아질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간접적인 도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거죠. 이쪽에다가는 스마트폰에다가는 변수 하나를 선언할 건데 멤버 변수로서 앞으로 만들어질 제품에 대한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변수 하나를 선언합니다. 아직 그 객체가 도킹이 되지 않았는데 상관없어요. 나중에 셋 배터리한 녀석을 통해서 나중에 꽂아놓게 될 거고요. 꽂아놓게 되면 그 녀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변수 하나 선언해 놓고 이쪽에서는 그 녀석을 이용해서 이거 자료용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료용을 제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자료용을 만들어 놓고 그 녀석 구현되지도 않은 그런 녀석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일단 약속을 이용해서 이런 형식의 틀을 일단은 만들어 놓는 거구나. 여기에 도킹이 아직 안 됐지만 요것을 구현한 어떤 배터리가 있으면 그 녀석을 여기다 도킹만 하면 되겠구나.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도킹할 때는 이 세터를 통해서 도킹을 하겠구나. 구체적인 자바 코드는 저희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약속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코드를 마무리 졌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약속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러면은 나중에 이 배터리 녀석을 만들어야 할 실제적인 구현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 녀석은 배터리를 어떻게 한다? 구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이제 상속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무슨 상속이냐? 그랬더니 인터페이스 상속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뭐 인터페이스 상속이란 말의 의미는 인터페이스를 내가 구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녀석을 구현하는 클래스를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안에는 구현해야 할 약속에 해당되는 메서드를 다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현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현한 녀석을 이제 객체화해서 여기에 꽂아놓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녀석을 꽂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세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꽂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배터리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배터리라는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여기 객체, 다시 뮬렉 배터리라는 녀석의 그 객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인터페이스의 바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페이스란 분리되어 있는 그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약속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약속을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너무 자바로만 또는 객체 지향으로만 이렇게 한정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된다는 것을 좀 가볍게 봤으면 좋겠고요.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와 함께 인터페이스 명을 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그렇죠. 일단은 여기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을 일단 마무리 져요. 물론 비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동작을 할 수 없겠죠. 배터리 없이 폰이 돌아갈 수는 없겠죠. 나중에 배터리라고 하는 녀석을 구현하고 있는 객체를 구현합니다. 이때 상속이라고 는 말을 쓰지만 이건 인터페이스 상속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클래스 상속과는 좀 달라요. 물려받는 게 전혀 없죠. 이거는 그냥 책임만 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구현할 테니까 이 배터리라는 녀석을 약속하고 있는 폰에 내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구현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반드시 세팅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세팅을 해주게 되면 분리되어 있는 녀석이 이제야 도킹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부품이 분리되는 그런 형태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런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여러 개의 메소드를 갖고 있고 마치 하나의 그 부품이 갖고 있어야 할 모든 목록을 다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렇지 않고 부품이 아니라 코드의 일부분만 분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메서드에서 일부분의 내용을 분리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필요한데 그거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딱히 저희 예제로서 이것을 설명할 만한 그런 예가 없는데 일단 이그잼이라는 녀석과 이그잼 콘솔을 1대1 관계를 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